새벽 5시 성북구 골목길에 가로등 빛이 흐릿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박강철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체육관 뒷문을 열었습니다. 쇠냄새와 땀냄새가 섞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묵묵히 청소도구함을 꺼냈습니다. 먼저 라커룸부터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테이핑 조각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타일 바닥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강철은 무릎을 꿇고 걸레를 적셔 문질렀습니다. 1번, 2번, 3번.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닦아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입구에서 젊은 트레이너가 인사했습니다. 강철은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트레이너가 지나갔습니다. 강철은 다시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체육관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샌드백을 두드리는 소리, 로프를 넘는 발소리, 거친 호흡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강철은 구석에서 창문을 닦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링이 보였습니다. 두 선수가 스파링 중이었습니다. 헤드기어를 쓴 채 주먹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선수가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상대가 비틀거렸지만 버텼습니다. 강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링 위의 선수들이 사라지고 20년 전 그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김도윤이었습니다. 절친이자 라이벌이었던 그가 마우스피스를 물고 웃고 있었습니다. 강철아, 오늘은 내가 이긴다.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줘. 그들은 늘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스파링을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열이 올랐습니다. 승부욕이 끓어올랐습니다. 도윤이 크로스를 날렸습니다. 강철의 턱을 스쳤습니다. 순간 이성이 흐려졌습니다. 강철은 몸을 낮췄습니다. 간을 노린 바디훅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헤드기어 아래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아. 강철이 달려갔습니다. 도윤을 부축했습니다. 친구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 중환자실 문 앞에 주저앉은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감입니다. 강철아, 괜찮아?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강철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체육관 관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네. 쉬었다 해. 아닙니다. 일 마저 하겠습니다. 강철은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관장이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오후 2시 청소가 끝났습니다. 강철은 작업복을 벗고 체육관을 나섰습니다.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7살쯤 됐을 딸 하린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하린아.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결국 전화기를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좁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강 챔피언 박강철, 3연속 방어 성공, 격투기 신화 박강철의 시대. 그 옆에는 또 다른 기사가 있었습니다. 스파링 사고로 선수 사망, 챔피언 박강철 은퇴 선언. 강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에서 물이 새는 자국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또다시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20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주먹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겠어. 그날 자신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을 떠났습니다. 챔피언 벨트를 반납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내려왔습니다. 저녁 6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 아내였습니다. 강철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인이가 물어봐. 아빠는 왜 연락 안 하냐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뭐해. 할인이는 아빠가 보고 싶어 해.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니라서. 강철 씨, 당신은 그때 일을 아직도. 그만하자. 할인이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강철은 다시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야간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불 꺼진 체육관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명을 켰습니다. 링 위의 조명만 밝혔습니다. 매트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 뼘씩 문질렀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문득 동작이 멈췄습니다. 강철은 일어나 링 중앙에 섰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천천히 잽을 날렸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 스텝을 밟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때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주먹을 펴고 손을 떨었습니다. 안 돼. 나는 안 돼. 강철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걸레를 들었습니다. 매트를 닦았습니다. 그날 밤 체육관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유리창 너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링 위에서 무릎 꿇은 강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찾았다. 박강철.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본인 맞습니다. 네, 곧 움직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강철은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매트를 닦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을 지워가듯. 하지만 세상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평화로운 침묵이 깨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체육관에 수련생들이 모였습니다. 박강철은 구석에서 샌드백을 닦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수련생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 다들 모였지? 관장 이태훈이 링 앞에 섰습니다. 35살 체격은 좋았지만 눈빛이 불안정했습니다. 수련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스파링 데이야. 누가 먼저 해볼까? 수련생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태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꼈습니다. 왜들 그래? 겁나? 관장님이 너무 세시잖아요. 젊은 수련생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태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가볍게 가자고. 그때 강철이 샌드백을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쇠사슬이 딸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이태훈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아, 참. 이태훈이 손뼉을 쳤습니다. 수련생들이 일제히 그를 봤습니다. 여러분, 저기 계신 분 아시죠? 강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강철은 재빨리 눈을 내렸습니다. 우리 체육관 미화원박 아저씨. 매일 열심히 청소해 주시는 분이에요. 몇몇이 강철을 돌아봤습니다. 강철은 걸레를 들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이태훈이 불렀습니다. 강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저씨도 옛날에 운동 좀 하셨어요? 아닙니다. 에이, 숨기지 마세요. 몸 보면 딱 나오는데. 이태훈이 링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억지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주먹 말고 걸레만 잘 쓰시잖아요. 몇몇 수련생이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일부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관장님, 구석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연이었습니다. 28살 차분한 인상의 여성 수련생이었습니다. 그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이태훈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박 선생님한테 실례해요. 선생님? 청소하시는 분한테 무슨 선생님?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 말하는 거예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태훈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권위에 도전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서연 씨, 여긴 내 체육관이에요. 내가 어떻게 운영하든 당신이 참견할 일 아니죠. 하지만, 아니면 나가세요. 환불해 드릴게요. 서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한 표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태훈은 다시 강철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뭔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이 공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박 아저씨, 오늘 특별히 기회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짜 싸움이 뭔지 보여주세요. 여기 애들한테 시범 좀 보여달라고요. 강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걸레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무서워요?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이태훈이 링 위로 올라갔습니다. 장갑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올라오세요. 가볍게 한 판만 해요. 아니면 청소만 하시던 분이 입만 살았다는 소리 듣겠네요. 수련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흥미로운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철은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무거웠습니다. 링 아래에 섰습니다. 로프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되살아났습니다. 김도윤이 쓰러지는 모습, 바닥에 번진 피, 구급차 사이렌 소리, 중환자실 복도의 차가운 공기. 도윤아, 미안해.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링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못 올라오겠어요? 이태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련생 몇몇이 킥킥거렸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련생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6살쯤 돼 보이는 어린 수련생은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걸 배우면 안 되는데. 강철은 로프를 당겼습니다. 천천히 링 위로 올라갔습니다. 발이 매트를 밟았습니다.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감촉 그대로였습니다. 오, 드디어 올라오셨네. 이태훈이 가드를 올렸습니다. 강철은 그저 서 있었습니다.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드 안 올리세요? 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올라왔어요? 이태훈이 다가왔습니다. 가벼운 잽을 날렸습니다. 강철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강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복부에 펀치가 들어왔습니다. 약한 펀치였지만 강철은 몸을 굽혔습니다. 야, 진짜 맞고만 있네. 누군가 웃었습니다. 서연이 링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관장님, 그만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이게 진짜 세상이에요. 강한 놈이 이기는 거라고. 이태훈이 다시 펀치를 날렸습니다. 이번엔 얼굴을 향했습니다. 강철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틀었습니다. 주먹이 빗나갔습니다. 완벽한 슬립이었습니다. 이태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피하네. 다시 한번 펀치를 날렸습니다. 강철은 또 피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챔피언의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태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더 세게 펀치를 날렸습니다. 강철은 계속 피했습니다. 하지만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지 않았습니다. 때리지 그래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태훈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펀치를 계속 날렸지만 하나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수련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관장님이 한 대도 못 맞히네. 저 아저씨 진짜 뭐 하던 사람 아냐? 이태훈은 멈췄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대로 해보죠. 장갑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왜요? 겁나요? 제발. 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전 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주먹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태훈이 멈칫했습니다. 강철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이태훈이 장갑을 다시 끼웠습니다.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됐어요. 내려가세요. 강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천히 링을 내려왔습니다. 수련생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강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집어들고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라커룸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겁쟁이야.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링 위에서 제대로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수련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저 아저씨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모르겠어. 근데 관장님 펀치 다 피하던데. 뭔가 사연 있어 보였어. 강철은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늘도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맞아주며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지만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강철은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일어나 걸레를 들었습니다. 아직 청소할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오늘까지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강철은 매일 같은 시간에 체육관에 왔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수련생들이 흘린 땀을 닦았습니다. 샌드백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태훈은 강철을 볼 때마다 비웃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련생 일부도 그를 따라했습니다. 강철이 지나갈 때 웃었습니다. 일부러 바닥에 물을 흘렸습니다. 아, 미안. 아저씨가 닦아주시면 되죠? 강철은 묵묵히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닦았습니다. 윤서연이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이태훈이 수련생들을 모았습니다. 15명 정도가 링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 훈련이야. 이태훈이 강철을 가리켰습니다. 강철은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기 박 아저씨 보이지?
오늘은 아저씨가 우리 애들 샌드백이야. 수련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관장님, 그건 좀. 한 수련생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태훈이 그를 쏘아봤습니다. 뭐가? 실전 훈련이야. 진짜 사람 상대로 쳐봐야 늘어. 하지만 아저씨는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 맞잖아. 내 펀치 다 피하던데. 이태훈이 강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링 위로 올라오세요. 강철은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이태훈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강철이 똑바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태훈이 잠깐 움찔했습니다. 강철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깊고 무겁고 무언가를 참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이건 제자들을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제자를 위한 건지 아는데요. 선생님이라면 제자들에게 폭력이 아니라 존중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강철이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작업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만두세요. 당장 나가요. 그러겠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련생들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뒤따라갔습니다. 박 선생님, 강철이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알아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였습니다. 전 아시아 챔피언 박강철, 통산 42전 42승, 5년 연속 타이틀 방어. 강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서연이 다음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스파링 사고로 동료 선수 사망. 챔피언 박강철 은퇴 선언. 강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만 보십시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왜 맞고만 계세요? 제가 할 자격이 없으니까요. 무슨 자격이요? 주먹을 쓸 자격, 싸울 자격, 심지어 살아갈 자격도 없습니다. 강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생님, 그건 사고였잖아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정을 못 이겨서 너무 세게 쳤습니다. 제 친구였습니다. 도윤이는 제 절친이었어요. 강철이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다시는 주먹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철은 짐을 챙겼습니다. 낡은 가방에 작업복을 넣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가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강철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신문 스크랩을 바라봤습니다. 챔피언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둘 다 젊고 건강했습니다. 도윤아, 강철은 사진을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 아내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철 씨, 하린이가 이번 주말에 보고 싶대요. 시간 되세요? 강철은 침묵했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힘들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하린이는 아빠가 필요해요. 나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나아. 강철 씨,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20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강철은 살았지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딸을 멀리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자신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나 어떻게 살아야 해? 바람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철은 다시 체육관 앞에 섰습니다. 그만뒀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수련생들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이태훈이 한 소년을 링 위로 불렀습니다. 16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내가 스파링 상대야. 네, 저는 아직 괜찮아. 배우는 거야. 이태훈이 장갑을 끼웠습니다. 소년도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끼웠습니다. 스파링이 시작됐습니다. 이태훈이 펀치를 날렸습니다. 소년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들어왔습니다. 소년이 비틀거렸습니다. 가드 올려. 이태훈이 다시 쳤습니다. 소년의 얼굴에 맞았습니다. 마우스피스가 튀어나왔습니다. 소년이 쓰러졌습니다. 강철의 손이 유리창을 쳤습니다. 체육관 안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강철이 서 있었습니다. 이태훈이 링에서 내려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왜요? 또 뭐하러 왔어요? 강철은 쓰러진 소년을 봤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이 부축했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무술이 아닙니다. 웃기네. 그럼 뭔데요? 춤이에요? 강철이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무술은 자신을 지키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닙니다. 이태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누가 누굴 가르쳐? 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강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태훈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래요? 챔피언이었다고? 그게 20년 전인데? 맞습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꺼져요. 여긴 당신 올 때가 아니야. 강철은 일어섰습니다. 소년을 다시 봤습니다. 아이가 두려운 눈으로 관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벌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철이 돌아섰습니다.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발걸음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서연이 뒤쫓아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 강철이 멈췄습니다. 뭐 하실 거예요? 강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된 주먹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가 다시 걸었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으로 챔피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강철은 매일 아침 체육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수련생들이 훈련했습니다. 이태훈이 소리쳤습니다. 소년 민주는 여전히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강철은 평소처럼 체육관 앞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파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링 위에서 이태훈이 민준의 팔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관절기였습니다. 소년이 매트를 두드렸습니다. 항복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태우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전이야. 실전에선 탭아웃이 없어. 관장님, 제발.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강철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렸습니다. 이태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철이 링 아래 서 있었습니다. 왜 또 왔어요? 아이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라고요. 저건 훈련이 아닙니다. 이태훈이 민준을 놓았습니다. 소년이 팔을 감싸며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럼 뭔데요? 당신이 더 잘 알아요? 네. 강철이 로프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링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련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연도 입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오, 드디어 제대로 해보시게. 이태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드를 올렸습니다. 강철은 서 있었습니다.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싸울 생각 없으세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왔어요? 멈추러 왔습니다. 이태훈이 비웃었습니다. 웃기네. 그럼 맞을 준비나 하세요. 이태훈이 다가왔습니다. 잽을 날렸습니다. 강철이 고개를 살짝 틀었습니다. 피했습니다. 다시 잽. 또 피했습니다. 크로스. 피했습니다. 이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서서 피하기만 할 거예요? 때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유? 내가 이유 만들어줄게. 이태훈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차기 자세를 잡았습니다. 미들킥을 준비했습니다. 강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왜? 무서워요? 다치십니다. 누가? 당신이. 이태훈이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빠르고 강했습니다. 강철의 옆구리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강철이 움직였습니다. 찰나였습니다.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강철의 손이 이태훈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몸을 틀었습니다.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이태훈이 공중에 떴습니다. 중력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쿵! 매트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체육관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태훈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체육관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서 있었습니다. 숨조차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박강철 전 아시아 챔피언, 통산 42전 42승, 역사상 가장 빠른 카운터 펀치의 소유자. 그녀가 주변 수련생들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헐, 진짜네. 저 아저씨가 박강철이었어? 전설 아냐? 내 아버지가 팬이었는데. 이태훈이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공포와 수치심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강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태훈은 그 손을 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날 망신 준 거잖아. 강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망신 주려던 게 아닙니다. 멈추려던 겁니다. 뭘 멈춰요?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요. 이태훈이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잘못된 길? 내가? 네. 힘으로 지배하려는 길입니다. 강철이 민준을 봤습니다. 소년이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이태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이라는 건 강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자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자신을 이기도록 돕는 겁니다.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강철이 주먹을 펴보였습니다. 20년 전 이걸 몰랐습니다. 이기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를 죽였습니다. 수련생들이 숨죽였습니다. 그날 이후 전 주먹을 쓰지 않았습니다.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이 민준을 봤습니다. 그건 비겁한 거였습니다. 진짜 용기는 다시 일어나 제대로 쓰는 거였습니다. 이태훈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항상 불안했어요. 실력이 모자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강한 척 했어요. 강철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모자란 걸 아는 게 시작입니다. 하지만 전 이미 애들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사과하십시오. 바꾸십시오. 그게 선생이 할 일입니다. 이태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수련생들을 봤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다들 내가 잘못했어. 너희한테 너무 심했어.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관장을 봤습니다. 특히 민준아, 내가 많이 무서웠지?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앞으론 제대로 가르칠게. 이태훈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수련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손뼉이 늘어갔습니다. 강철이 링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전 이제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강철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이번 주말 할인이 만날 수 있을까? 정말요? 응.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강철은 원룸 벽에 붙은 신문을 떼어냈습니다. 김도윤의 사진만 남겼습니다. 그 앞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사진 속 도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내가 멈추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거였지. 강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20년 만에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 볼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체육관 입구에 새 출발이라는 팻말이 걸렸습니다. 강철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청소가 아닌 가르침을 위해. 조용히 사라졌던 챔피언이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주먹이 아닌 마음으로 싸우는 사람으로. 일주일 후 이태훈이 체육관을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아직 사람을 가르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는 수련생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특히 너한테 미안해. 용서 안 해줘도 돼. 민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관장님도 배우는 중이었던 거잖아요. 이태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인사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운영진이 모였습니다. 체육관 주인 김 사장이 강철을 봤습니다. 박 선생님, 지도를 맡아주시겠습니까? 강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20년 동안 걸레만 들었던 손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미 하고 계셨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은 진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철이 체육관 문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호루라기와 타이머를 들었습니다. 수련생들이 모였습니다. 15명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강철입니다. 강철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전 오랜 시간 싸움에서 도망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제 주먹이, 제 힘이. 수련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힘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 쓰는 거였습니다. 강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르칠 건 기술이 아닙니다. 먼저 멈출 줄 아는 법입니다. 멈추는 법이요? 한 수련생이 물었습니다. 네. 언제 쳐야 하는지보다 언제 쳐선 안 되는지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강철이 링 위로 올라갔습니다. 힘은 지키기 위해 쓰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날부터 체육관이 바뀌었습니다. 강철은 스파링 전에 항상 물었습니다. 왜 싸웁니까? 이기려고요. 틀렸습니다. 배우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가르친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상대가 탭 아웃하면 즉시 놓으십시오. 상대가 다쳤으면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긴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어야 진짜 강한 겁니다. 수련생들이 달라졌습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자신감 있게 스파링에 임했습니다. 서연은 여성 수련생들을 모아 자기 방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체육관은 더 이상 싸움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철이 체육관 밖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계속 주물렀습니다. 아빠.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10살 소녀가 달려왔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강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할인아. 아빠, 보고 싶었어. 할인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강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전 아내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도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일하는 곳 보여줄까? 응. 강철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체육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여기가 아빠 체육관이야? 응. 아빠가 사람들 가르치는 곳이야. 아빠 진짜 선생님이었어? 강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련생들이 인사했습니다. 할인이 수줍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강철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오랫동안 너를 안 만난 이유 말해줄게. 응. 강철은 심호흡했습니다. 아빠는 옛날에 운동선수였어. 격투기 선수. 와, 진짜? 응. 근데 아빠가 실수를 했어. 아빠 친구가 다쳤어. 많이. 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너한테도 좋은 아빠가 못 될 거라고. 할인이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 도망치는 게 책임지는 게 아니더라. 아빠. 할인아,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거 정말 많아. 미안해.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응? 지금 여기서 사람들 가르치잖아. 지키고 있잖아. 할인이 체육관을 둘러봤습니다. 그게 좋은 아빠야.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강철이 딸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습니다. 고마워, 할인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빠. 일요일 아침 강철은 묘지에 섰습니다. 김도윤의 묘 앞이었습니다. 20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도윤아, 나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이지. 미안해. 진작 왔어야 했는데. 강철은 묘비를 만졌습니다. 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아니, 내가 나 때문에 힘들었던 거겠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도망쳤어. 책임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겁쟁이였어.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내가 원했던 게 뭔지. 강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한테 주먹 쓰지 말라고 한 적 없잖아. 그냥 제대로 쓰라고 했지. 이제 그렇게 할게. 사람 지키는 데 쓸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강철이 일어났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 도윤아. 그리고 뒤돌아 걸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 내 목까지. 한 달 후 체육관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제1회 청소년 자기방어 무료 강습. 강철이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건 싸우는 법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자신을 지키는 법입니다. 강철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기술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협하면 도망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다면 강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쓰십시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수업이 끝나고 할인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나도 배우고 싶어. 그래. 그럼 다음 주부터 같이 하자. 좋아.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에 여성 자기방어 특강 어때요? 좋은 생각입니다. 같이 준비하시죠. 강철은 체육관을 둘러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수련생들이 서로 도왔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그가 청소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철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새로운 사진을 붙였습니다. 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사진 옆이었습니다. 도윤아 봐. 나 아빠 노릇하고 있어. 강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챔피언은 링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벨트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의 선택으로 지키려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박강철은 조용히 사라졌던 챔피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주먹이 아닌 마음으로 싸우는 사람으로, 과거를 짊어진 채 미래를 향해 걷는 사람으로, 진짜 챔피언으로.